여러분, 정신분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심리 탐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알렉스 서케의 연구를 따라가 보면서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누가 그 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가 그 밖에 남겨지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개인적인 경험 하나로 문을 열어볼까 해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복잡한 이론들을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이언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입니다. 저자인 알렉스 서크가 아주 젊은 변호사였을 때 만난 사람이죠. 그는 사이언스가 들려주는 환상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행성을 넘나드는 여행, 고대 이집트의 신들, 은하계의 거대한 전쟁. 정말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근데 이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바로 뉴욕의 맨해튼 구치소, 별명이 무덤인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차가운 쇠창살, 24시간 꺼지지 않는 형광등, 그리고 쉴 새 없는 소음과 절망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곳이었죠. 이런 삭막한 현실 속에서 사이언스의 이야기는 얼마나 더 비현실적으로 들렸을까요? 자, 이때 젊은 변호사였던 저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계절도라는 비교적 단순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언스. 저자는 그의 놀라운 내면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서류에 적힌 이성적인 사실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사이언스가 보여준 그 강렬한 이미지들을 애써 외면한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을 나중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과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바로 분석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석 가능성,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비유나 은유, 추상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융심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이 능력이 있어야만 한 사람의 무의식을 깊이 탐구하는 이른바 심층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봤어요. 하지만 저자는 이게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 없는 그냥 암묵적인 가정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심리치료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분석 가능한 사람들은 깊고 삶을 바꾸는 융심리 분석이라는 1등석에 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표면적인 지지치료라는 2등석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벽, 이 이론적인 경계선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누가 배제되고 있을까요? 이제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 질문이죠. 이 기준에 따라 대체 누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외되는 걸까요? 답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민자와 난민,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이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내면 세계가 없어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절대 아니죠. 단지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분석가들이 기대하는 좁고 문화적으로 편향된 상징적 사고라는 틀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치 사이언스의 이야기가 그냥 이상한 소리로 치부됐던 것처럼요. 이 지점에서 정신분석가 아담 필립스가 남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살아남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그동안 무시하고 배제해왔던 바로 그곳, 바로 그 사람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그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강력한 대안과 새로운 비전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 오토 그로스의 말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혁명적입니다. 무의식의 심리학은 혁명의 철학이다. 이건 그냥 치료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해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 구조에 저항하고 진짜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무의식은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속했든 아니든 모두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의식을 탐험하는 정신분석도 당연히 모두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정신분석이 가진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거쳐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사이언스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환상적인 이야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건 그만의 깊은 의미를 담은 언어였고 절박한 소통 방식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그리고 분석가 자신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의 영혼은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심리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